오늘 소개해드릴 태국 괴담은 틱톡에서 입소문을 탄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는 더 고스트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래층은 사람을 위한 공간, 위층은 귀신을 위한 공간이라고 불리는 2층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1LC의 1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틱톡에서 바이럴이 된 이야기입니다. 선체이치라는 틱톡 계정을 사용하는 한 유저분의 이야기인데요. 한 집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는 정말로 무섭고 소름 끼치는 공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고스트 라디오 팬이시라면 아마 산순 씨가 프로그램에 전화해 들려주었던 기름 흐르는 기둥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1LC의 버전으로 듣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산 씨의 조부모님 댁에 있는 기름 흐르는 기둥에 대한 클립을 보거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에서 직접 산 씨에게 연락하여 이야기와 사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고 산 씨께서 이번 이야기 소개를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산 씨가 자신의 계정에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1LC 채널의 스타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사건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산씨 가족의 이야기, 골목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름 흐르는 기둥의 유래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산씨가 마주했다는 기름 흐르는 기둥 사진을 봤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나무집에 있는 기둥 하나가 온통 기름으로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눈을 감고 저와 함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산 씨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그는 농카이 주에 있는 조부모님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우선 집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은 2층 집으로 위층은 나무로 되어 있고 침실이 2개 있었습니다. 큰 침실은 집 뒤편에, 작은 침실은 집 앞쪽에 있었습니다. 거실은 2개로 중앙 거실과 큰 침실 앞에 있는 거실로 나뉘어 있었고 불단이 있는 방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래층에는 침실 1개, 큰 거실 1개, 부엌 1개, 그리고 화장실 2개가 있었습니다. 삼촌 가족은 위층 큰 방에서 잤고 부모님과 산씨, 그리고 남동생은 아래층 방에서 잤습니다. 조부모님 역시 아래층에서 주무셨는데 텔레비전 앞 아래층 거실에서 주무셨습니다. 조부모님은 바닥에 이부자리를 펴고 모기장을 치고 주무셨습니다. 이 집에는 주로 3가족이 살았는데 대부분 아래층에서 생활했습니다. 위층은 잠을 잘 때만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일상생활은 주로 아래층에서 이루어졌고 위층은 오직 잠을 자는 공간이었습니다. 위층에 올라가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노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올 때도 모두 아래층에서 비좁게 함께 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위층, 즉 2층에는 침실이 2개나 있고 큰 거실도 있었지만 아무도 올라가서 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예를 들어 새해나 송크란 같은 때에는 친척들이 이 집에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분위기는 즐거움으로 가득 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주제가 나오면 누군가가 즉시 말을 끊고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바로 이 집 2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른 친척들은 집 위층에 밥이랑 물은 올렸니? 위층에 제사는 지냈니? 같은 말을 하셨고 그 후에는 누가 밥과 물을 위층에 올릴지를 두고 서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할아버지가 누가 가야 할지 정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는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말다툼을 기억하는 한 늘 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에게는 어른들이 하는 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 왜 어른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다투어야만 했을까? 왜 2층에 밥과 물을 가져가야만 할까? 산 씨가 이 집에 살기 시작한 이래로
어렸기 때문에 집 2층에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부모님은 항상 아이들, 즉 손주들이 2층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손주들이 계단에서 떨어질까봐 걱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은 항상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산씨가 1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고 그와 어머니만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집 앞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몰래 2층에 올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의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그는 거실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삼색 천이 묶인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 주변에는 화장대, 화장품, 흰색 잠옷, 분홍색 잠옷이 옷걸이에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기름을 바른 것처럼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둥은 바로 기름 흐르는 기둥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집 2층에 올라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층에 이런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는 소름이 돋아 서둘러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왔고 즉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위층에 있는 거 뭐예요? 어머니는 그때 말을 돌리셨습니다. 아마 사실대로 말하면 그가 무서워할까봐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엿보다가 할아버지가 돌아오시자 직접 여쭈었습니다. 산씨와 할아버지는 친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대략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건 매낭마이 여성 나무 정령의 기둥이야. 매낭마이는 좋은 분이니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하지만 몰래 올라가지 마라. 할아버지가 말하지 않으면 아니면 올라갈 때 할아버지에게 먼저 말하고 가거라. 그 후 그는 할아버지가 언급한 매낭마이의 유래에 대해 여러 친척과 형제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조부모님은 더욱더 이야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산씨가 자라면서 모든 친척에게 물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옆집, 뒷집, 맞은편집, 그리고 골목 안 사람들까지 그는 이 기둥이 어떻게 집에 있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모두에게 물어봤습니다. 화장대, 잠옷 등 2층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도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가 여러 사람, 그리고 매낭마이의 영혼을 직접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포함하여 수집한 소름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가족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집 2층에 있는 매낭마이 기둥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그는 별로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실체를 직접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본 것은 그저 삼색 천이 묶인 기둥 하나였을 뿐. 올라가자마자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본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친척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어른들이 음식을 다 만들어 먹고 나자 할아버지가 누구든 작은 그릇에 음식을 담은 둥근 쟁반을 위층에 가서 바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집안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쟁반을 들고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의 사촌 누나에게 시켰습니다. 그녀는 고모의 딸로 손주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음식 쟁반을 위층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나는 고개를 저으며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말했습니다. 뭘 무서워해. 동생 데리고 가. 고모가 말한 동생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당시 산씨는 집안의 장손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올라가서 불 켤게요 라고 자원했습니다. 평소에 2층은 항상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삼촌이 방에 자러 올라갈 때만 불을 켰습니다.
그날 밤은 그가 처음으로 밤에 2층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그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어 있었으면 벌써 봤겠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마지막 계단에 다다랐을 때 그의 눈에는 2층이 칠흑같이 어두운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불빛이 계단 입구까지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2층 불 스위치까지 약 4, 5걸음을 더 가야 했습니다. 길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천천히 나무벽을 손으로 더듬으며 나아갔습니다. 천천히 더듬어 가는데 그 순간 2층의 공기가 매우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래층보다 확연히 차가웠습니다. 계속 더듬어 가다가 불 스위치를 찾았고 그가 서 있던 위치는 바로 기름 흐르는 기둥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곳이었습니다. 스위치를 찾자마자 서둘러 불을 켰습니다. 전구가 켜지자마자 약이 3번 깜빡였습니다. 켤 때 깜빡이다가 밝아지거나 잠시 깜빡이다 꺼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그런 형광등이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는 그 순간 불이 아직 완전히 켜지지 않았을 때 그는 자기 앞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름 흐르는 기둥 옆에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긴 검은 머리에 하얀 피부, 빨간 입술을 하고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록 몇 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는 소름이 끼치고 얼굴과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구가 채 밝아지기도 전에 그는 서둘러 뒤돌아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한 번에 2, 3계단씩 뛰어내리다시피 했습니다. 그 바람에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가 쿵쿵쿵 울려서 어른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이쿠 무슨 소리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아래층에 도착하자 모든 친척 어른들이 그를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왜 그렇게 겁에 질린 얼굴로 뛰어내려오냐고 했습니다. 집 뒤쪽에 있던 어른들까지도 그를 보러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는 눈빛은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듯 했고 어떤 사람은 궁금해했으며 어떤 사람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몇몇 어른들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직접 제물을 위층에 올리셔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물을 올리고 내려오시자 모두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번에는 다들 조금씩만 이야기하고 서둘러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그는 어른들이 서로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모두 그가 무엇을 봤는지 알면서도 다른 친척이나 손주들이 무서워할까봐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친척들이 돌아가기 전에 그는 친척들을 차에 태워주기 위해 집 앞까지 배웅 나갔습니다. 고모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산, 위층에서 매낭마이님 봤니? 어떤 모습이었어? 작고 하얀 피부에 빨간 입술, 흰 레이스 잠옷 입은 여자 맞니? 그는 고모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가 말한 것은 그가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아직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정보가 일치하자 그는 자신이 본 것이 정말 매낭마이였고 헛것을 보거나 상상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씨가 매낭마이의 영혼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단지 그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 겁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겁주려 했다면 매낭마이는 눈을 뜨고 그를 쳐다봤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는 분명 2층에서 쇼크로 기절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였고 매낭마이를 매우 믿고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자주꽃, 화장품, 향수 등을 매낭마이에게 바쳤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집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에 들어온 첫 외부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에
매낭마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2층에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2층에 올라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비록 위층에 올라가지 않고 아래층에서만 생활했지만 여전히 이상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종교적인 날이었는데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마 해가 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때 어머니는 집에 혼자 계셨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였고 집 전체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시자 어머니는 할아버지께 여기 지진도 나나요? 할아버지? 집이 흔들리고 지진처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집안의 나무들이 다 흔들리고 삐걱거렸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진이 아니야. 매번 그날이 되면 그래. 나무 귀신, 낙마의 귀신이 있어서 그래. 아주 영험해. 그래서 위층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한 거야.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며느리를 놀리려고 하시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에 나갔다가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궁금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에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삼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촌은 2층에서 잤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산씨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매낭마이와 관련된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산씨가 아직 어렸을 때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산씨는 어머니를 깨워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는 일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아이를 화장실에 데려가는 것이 귀찮기도 해서 그에게 병에다 소변을 보라고 했습니다. 잠이 덜 깬 데다 어두웠기 때문에 어머니는 병을 제대로 들고 있지 못했고 그때 산씨가 소변을 보다가 그만 시멘트 기둥에 튀고 말았습니다. 그 시멘트 기둥은 2층의 나무 기둥과 바로 이어지는 기둥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신다면 2층에는 나무 기둥, 즉 매낭마이 기둥이 있고 그 아래층에는 시멘트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위층의 매낭마이 기둥과 정확히 이어지는 기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의 기둥인 셈입니다. 그가 소변을 다 보기도 전에 갑자기 어머니가 마치 누군가의 손바닥에 세게 맞은 것처럼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아찔했다고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어머니는 서둘러 손을 모아 사과하고 그를 데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 매낭마이에게 절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 기름 흐르는 기둥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그 기둥에 정말 매낭마이가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고 그분을 매우 존경하고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삼촌의 아내 쪽 친척이 겪은 일입니다. 편의상 무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씨는 농카이에서 일하게 되어 조부모님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문 첫날 밤 그녀는 집 문을 닫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앞문을 닫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양쪽 문을 닫으려고 당기는 순간 집 밖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그녀는 어머 죄송합니다. 밖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 들어온 줄 알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 서 있던 그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집 밖에 있던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오자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잠그고 나서 인사를 나누고 자기가 농카이에서 새로 일하게 되었으며 이 집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려고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온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이 이야기를 삼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삼촌은 어떤 여자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작고 흰 잠옷을 입은 여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삼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계속 궁금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문을 열어준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에 얼마 동안 머물면서 그녀는 그날 자신이 문을 열어준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경험자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여동생, 즉 이모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가족이 조부모님 댁 옆집으로 이사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두 집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고 빈 땅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모는 다른 지방에서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 이모가 밖에 빨래를 널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초리에 조부모님 댁 베란다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빨래를 널면서 그 베란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작은 체구의 한 여자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모는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쪽 친척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본에서 온 렉의 동생이에요. 그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수건을 다 널고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그 여자 누구예요? 작고 하얗고 입술은 빨갛던데 할아버지 댁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이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건 사람 아니야. 매낭마이 귀신이야. 이모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쳐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직접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모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그녀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매낭마이를 무서워합니다. 그날 보고 인사를 나눈 것만으로도 그녀는 매낭마이가 정말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촌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삼촌의 한 친구가 라용에서 와서 농카이에 있는 삼촌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낮에 그는 방에 있는 삼촌을 찾아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2층에 있는 이 기름 흐르는 기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삼촌이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촌과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쉬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삼촌이 먼저 내려갔고 그는 뒤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단 꼭대기에 립스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삼촌의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주워서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이따가 삼촌 줘야지. 하지만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어찌된 일인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삼촌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결국 라용으로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같은 기숙사에 사는 직장 동료가 갑자기 누구랑 같이 왔어? 왜 안 내려와? 차비 같이 내고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침대 발치에 있는 화장대 앞에 모르는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인지 보려고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를 켰습니다. 불빛이 밝아지자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그 여자가 천천히 얼굴을 돌려 삼촌의 친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그가 가져온 그 립스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그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옆방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화장대 앞에 있던 그 여자는 사라지고 화장대 위에 놓인 립스틱만 남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그 립스틱은 아직 화장품 파우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책상 위에 꺼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립스틱이 화장대 위에 있었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휴가를 내고 라용에서 다시 농카이로 가서 그 립스틱을 매낭마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삼촌과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립스틱을 돌려주었고 매낭마이에게
용서를 비는 의식까지 치렀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다음 파트는 골목 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그가 골목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맞은편 집에 사는 형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마침 겨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집 앞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한 사람씩 집으로 들어갔고 할머니는 남아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이 불 거라 호수로 물 뿌려서 꺼, 안 그러면 불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이 되자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할머니에게 불을 끄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는 전화통화를 하다가 불 끄는 것을 잊고 그냥 자러 올라가 버렸습니다. 새벽 1시쯤 차가운 바람이 세게 불자 불길이 다시 살아나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집 건너 맞은편 집에 사는 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축구를 보는 것을 좋아했고 2층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그는 모닥불이 점점 거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저기 불 끄는 걸 잊었나봐. 불 나겠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는 흰옷을 입은 한 여자가 발로 모닥불을 밟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계속 밟자 불은 연기만 남기고 꺼졌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발로 모닥불을 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여자는 발로 불을 끄는 것을 본 그 여자. 마치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안 듯 불을 다 끄고 연기가 피어오르자 이 형이 서 있는 곳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의 가족 친척인 줄 알고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 형은 그의 어머니에게 와서 렉씨, 어젯밤에 불 끄는 거 잊으셨어요? 집 탈 뻔했어요. 제가 끌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먼저 나와서 끄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어머니는 그게 누구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골목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무서워할까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건도 그 형이 밤늦게 축구를 볼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축구를 볼 때 맥주를 마시며 2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담배를 피우러 나왔을 때 그는 지난번에 불을 껐던 그 여자가 할아버지 댁 창문을 열고 나와 창가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 형과 눈이 마주치자 즉시 창문을 닫고 다른 창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다가 닫고 또 다른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그 여자가 창문을 열고 닫으며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때 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였습니다. 그는 누가 그렇게 자주 창문을 여는지 궁금했습니다. 저 집 딸인가? 아니면 일하는 사람인가? 하지만 그는 궁금증을 접어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집에 안 계셨고 그래서 그는 그의 이모, 즉 어머니의 여동생에게 대신 물었습니다. 이모는 그때 옆집 형이 말하는 것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매낭마이일 거예요. 그 형은 거의 쇼크 상태였습니다. 댁에 낭마이가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네, 있어요. 2층에 삼색 천으로 묶인 기름 흐르는 기둥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겁에 질려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은편 집 형에게 들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형 외에도 그는 다른 골목 사람들에게 매낭마이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골목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집에 기름 흐르는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골목에는 스님들이 탁발하러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님들은 골목 입구까지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양을 하려면 골목 사람들은 모두 골목 입구로 나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골목 중간에 있어서 거의 모든 집이 할아버지 댁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 스님은 새벽 4시가 조금 넘어 탁발을 오셨습니다. 공양을 할 사람들은 새벽 4시부터 골목 입구에 나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창가에 서 있는 흰 옷 입은 여자를 보곤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멍한 사람처럼 앞을 똑바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빠르게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몇몇 노인들은 할아버지 댁 창가에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자주 봐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집에 매낭마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마을 사람 중 한 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꽤 친한 사이였고 집안일을 도우러 왔습니다. 일이 끝난 후 간단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취해서 아래층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밤에 날씨가 더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입과 코에서 피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지병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새벽 3시에 가위에 눌렸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 가슴을 밟고 서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밟고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거의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낭마이가 싫어했나 보네. 집 한가운데서 벌거벗고 자니 눈에 거슬렸나 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매낭마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동네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골목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가 직접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모두 짧은 경험담이지만 더 극적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입니다. 할아버지는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그의 아버지도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할머니와 삼촌 가족 그리고 삼촌의 일꾼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산씨의 가족, 즉 어머니와 동생은 옆에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삼촌이 자던 위층 큰 침실과 아래층 침실은 삼촌의 일꾼들이 번갈아 가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친척들과 일꾼들이 종종 와서 머물렀습니다. 아침에는 모두 식당으로 일하러 가고 밤늦게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할머니조차도 어떤 날은 식당에 가서 일을 도우셨습니다. 이 집은 거의 잠만 자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무서웠던 2층은 더욱더 무서워졌습니다. 낡고 황량해졌으며 바닥에는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나무 바닥은 두꺼운 먼지로 덮여 있었고 사람 발자국은 계단 꼭대기에서 삼촌의 큰 침실까지 가는 길에만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먼지가 아주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청소하러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삼촌이 자주 다니는 길만 먼지가 좀 적었습니다. 삼촌이 오르내리며 방을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로는 전혀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가 바닥에 가득 쌓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은 모두가 생활하는 공간이라 여전히 괜찮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척 모임은 가끔씩만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처럼 매년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손주들, 산씨를 포함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아주 오랜만에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항상 낭마이 기둥에 가서 저 돌아왔어요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몇 년 후 할머니도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부모님 댁에는 삼촌 가족 4명, 즉 삼촌과 숙모 그리고 아이 2명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단 한 가족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삼촌 가족은 모두 아래층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고 2층은 으스스한 분위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서웠던 곳이 몇 배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조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도 매낭마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낭마이가 조부모님을 따라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거의 모든 종교적인 날마다 매낭마이에게 제사를 지내러 올라갔고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몇 년 흘러 삼촌은 조부모님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식당이면서 동시에 거주 공간이었습니다. 조부모님 댁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광고하기 전에 삼촌은 매낭마이에게 제사를 지내며 사정을 알렸습니다. 광고를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바로 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 동네가 살기 좋고 이웃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집이 메콩강에서 불과 200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그는 부모님이 휴양지처럼 지낼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사려고 했습니다. 새 주인은 그의 어머니에게 집 좀 먼저 관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겠다고 하고 집을 청소해주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매낭마이에게 제사를 지내러 올라갔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새 주인이 어머니를 찾아와 제가 집을 고치러 못 올 것 같아요. 이 집 임대 광고 좀 내주시겠어요? 제가 관리를 맡길게요. 임대료, 수금까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동의했지만 왜 그런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집을 빌리러 왔습니다. 약 5, 6명 정도 되는 건설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하도급 공사를 맡게 되어 임대할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크고 여러 명이 잘 수 있으며 주차 공간과 장비 보관 공간도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임대를 문의하러 왔을 때 건설업자들은 아래층만 보고 상태가 좋다고 판단하고 위층은 보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래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위층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낭마이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무도 매낭마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자들이 이사온 첫날 밤 그의 어머니는 인사를 나누러 가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자들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집 좋아요.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해서 덥지 않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3시쯤 어머니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창문으로 조부모님 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이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이 토요일이라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전 늦게쯤 그 건설업자들이 어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저희 임대 안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왜요? 라고 묻자 그들은 좋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발주처에서 숙소를 제공해준다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임대료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건설업자들은 즉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모두가 무언가에 쫓기는 듯 서둘렀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발주처에서 집을 임대해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유는 그 건설업자들이 새로 임대한 집 근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집을 빌렸었는데 시멘트 반, 목조 반인 집이었어.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한테 홀렸었지.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의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오후에 이삿짐을 다 옮긴 후 저녁에 건설업자들은 음식을 사와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밤 10시쯤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위층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2층에 누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낮에 집을 둘러볼 때는 위층에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다. 일꾼 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형님,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갔는데 그 일꾼이 올라간 위치는 2층 계단을 바로 마주보는 곳이었습니다. 단지 일어나서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 일꾼은 계단에서 뒤로 내려오는 누군가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뒤로 걸어 내려온다는 것은 등을 돌린 채 한 계단씩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4계단 정도 내려온 후 그 사람은 쪼그려 앉아 계단 난간 사이로 머리를 내밀고 그들의 술자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꾼은 작은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형님. 계단에서 우리 훔쳐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현장 소장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본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현장 소장이 물었습니다. 너 확실해? 취한 거 아니야? 손전등 가져와. 내가 올라가 볼게. 일꾼은 거절하지 못하고 서둘러 손전등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후 현장 소장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다가 그 기름 흐르는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둥 옆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춰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똑똑히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기둥 옆에 서서 현장 소장이 서 있는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현장 소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가 다시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현장 소장에게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 소장은 서둘러 뛰어내려왔습니다. 그 후 아무도 감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본 이유는 현장 소장과 일꾼들이 집안의 불을 환하게 켜놓고 아침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리, 창문을 여닫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몇 달 후 다시 임차인이 나타났지만 일주일 만에 이사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임대료 전액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임차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오래, 약 2주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 후에는 마찬가지로 이사 나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왜 임차인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사 나가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낭마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조부모님과 함께 떠났거나 환생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여전히 2층 기둥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집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자 어머니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위층에 낙마의 기둥이 있어요. 기름 흐르는 기둥이요. 그녀는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계단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을 바꾸고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말하길 상인으로 보이는 한 커플이 이 집에 관심을 보이며 임대를 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위층에 기름 흐르는 기둥이 있어요. 매낭마이가 살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상인인 여자는 농담조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그런 게 진짜 있으면 좋죠. 제가 복권 번호나 물어보게요. 그리고는 웃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래요, 그럼 같이 가보죠. 혹시 운이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보러 갔을 때는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2층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가 그 당시 장마철이라 모든 창문을 닫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 상인 여자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둘이서만 올라갔고 남편은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계단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둘 다 멈춰 섰습니다. 상인 여자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언니. 잠깐만요. 그러고는 몸을 돌려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그곳에 서서 당황했고 놀라서 서둘러 계단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었지만 그 상인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너무 서둘러서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전에 아래층에서 여러 방을 둘러보던 그녀의 남편도 좋지 않은 표정으로 집에서 빠르게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뭐 봤어요? 상인 여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저 진정 좀 하고요. 와, 이렇게 해질녘에도 아직 어둡지도 않은데 이런 걸 보다니.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제 말 믿으셔야 해요. 이 집에 귀신 있어요, 언니. 기둥 옆에 서 있었어요. 분홍색 옷 입고 머리는 길고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고 눈은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와, 언니, 해질녘에 귀신한테 제대로 홀렸네요. 그러고 나서 상인 여자는 남편에게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봤어요? 돌아온 대답은
그도 똑같이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화장실을 보러 갔을 때 왼쪽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물을 내렸을 때 옆 화장실에서 동시에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물표를 붓자 또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같이 들어온 줄 알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자기야?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른쪽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려 부르려고 했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손이 문에 닿기도 전에 화장실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활짝 열리면서 화장실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모아 절하고 서둘러 뛰쳐나왔습니다. 마침 어머니가 계단에서 내려오던 때였습니다. 그 후 커플은 집 앞에서 손을 모아 절하고 서둘러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집을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집 임대 문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매낭마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 집이 비어있고 임차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에게 제사를 지내러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연락해 왔습니다. 그들은 방콕에서 온 가족으로 아버지가 이곳에서 약 3개월간 일해야 해서 이사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그의 어머니는 이 가족을 데리고 집을 보여주며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위층에 나무 기둥이 있어요. 먼저 올라가 보셔도 돼요. 마음 편하게 보시고 임대하세요.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하시면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은 어머니에게 네,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올라가기 전에 그는 신성한 존재가 계신 거죠. 제가 한번 올라가 봐도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는 손을 모아 절하며 허락을 구한 후에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층에 도착했을 때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덤벼들던 그가 기름 흐르는 기둥으로 가서 앉아 절을 하며 매낭마이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머물며 일하기 위해 임대하오니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아래층에서만 지내고 위층에는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 후 이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임대료는 아직 내지 않아도 돼요. 하룻밤 자보고 결정하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왜요? 라고 묻자 그녀는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한 달도 채 못 살거나 첫날 만에 이사 나갔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아래층에서만 살고 위층은 그분이 쓰시게 두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새 임차인이 별 문제 없어 보이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기는 했습니다. 그 가족이 임대에 사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해서 안부를 묻고 살펴보았습니다. 살만해요. 아저씨? 지낼만해요. 괜찮아요. 그는 편해요. 아주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바르게 행동하는데 못 지낼 이유가 뭐 있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족은 집을 임대한 이래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계약 기간인 3개월을 꽉 채웠습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 그는 그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 위층에 낭마이만 있다고 하셨죠? 아주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전부 말씀해 주시진 않았네요. 낭마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있어요. 적어도 5명은 넘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5명이라니?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해줘요. 그는 매번 종교적인 날,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날 밤에는 2층 거실 중앙에서 사람이 빙빙 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베란다나 창문 앞에서 끝나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창문이 저절로 여닫혔습니다. 열리는 소리는 안 들리지만 닫힐 때는 쿵 하고 3개 닫혔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다가 아무것도 없자 다시 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날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일어나서 봐야 했습니다. 그는 개 2~3마리가 집 앞에서 위를 쳐다보며 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짖고 울부짖다가 잠시 후 마치 누가 쫓아내는 것처럼 개들이 겁먹은 듯 울며 도망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운 일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처럼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 있는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남자 2명과 여자 3명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그런 대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어머니는 임차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삼촌과 다른 친척들에게 전했습니다. 모두가 다른 귀신들이 와서 사는 것인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내에 있는 한 영매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군에는 푸순탄이라는 영매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이 영매를 찾아갔습니다. 삼촌은 이 집에 영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불분명하게 물었습니다. 영매는 있습니다. 6명이 있습니다. 낙마의 귀신과 나머지는 집주인인 조부모님, 그리고 그 전에 돌아가신 그분들의 자녀들, 즉 그의 아버지와 먼저 세상을 떠난 다른 삼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곳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말은 즉 마지막 임차인이 2층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삼촌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성불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온 건가요? 영매는 그들은 단지 들렀을 뿐입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가기 전에 낙마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골목 사람들은 2층에서 여러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낙마이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집은 아래층은 산자를 위한 곳, 위층은 죽은 자를 위한 곳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4년이 지났습니다. 조부모님의 집을 임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결국 삼촌에게서 집을 산 새 주인이 다시 집을 팔겠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소문으로 광고를 좀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부모님 댁 뒷집에 사는 이모였습니다. 이 이모는 사업가였고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낙마이를 매우 믿고 존경했습니다. 그녀가 이 집을 샀을 때 그녀는 매낙마이에게 절을 하고 그의 어머니를 초대해 함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매낙마이에게 제가 이 집을 허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집의 출입로로 만들고 여러 가지 공덕을 쌓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모는 공덕 쌓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기부를 했고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계란, 쌀, 생선 등을 나눠주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이 집을 지었던 원래의 땅을 원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녀는 이 집을 사서 허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빈 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집을 허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낙마의 기둥과 집을 짓는 데 사용된 오래된 목재는 모두 그녀의 농장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 기름 흐르는 기둥의 유래가 무엇인지, 왜 조부모님은 그런 나무를 가져와 집을 지었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면 낙마이가 깃든 기름이 흐르는 나무를 감히 가져와 집을 지을 생각도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의문에 대해 산 씨는 틱톡에 이미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채소밭과 담배 농사를 지어 담배 공장에 납품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일꾼이 많았는데 대부분은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일하러 온 라오스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셨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양아들처럼 키우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집을 지으려 할 때 라오스 사람에게 부탁해 라오스에서 목재를 사오게 했습니다. 집의 기둥이 될 나무는 라오스인인 할아버지의 양아들이
할아버지를 라오스의 푸카오카이 근처 숲에 있는 나무를 찾아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카오카이는 신성한 땅으로 알려져 있고 신비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유명한 고승, 은둔자 또는 일반인들이 마음을 단련하고 정신을 수련하기 위해 푸카오카이를 찾곤 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알만한 푸카오카이를 방문했던 유명한 순례승으로는 루앙푸만이 있습니다. 산씨의 할아버지 역시 평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주술에 능했고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꾼이 할아버지를 푸카오카이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한 그루의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모두 베어졌는데도 숲 한가운데에 곧고 아름답게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만 베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할아버지에게 이건 귀신 들린 나무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아무도 베지 않은 건 영험하다는 뜻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를 가져가겠다. 꼭 가져가야겠다. 그는 사냥꾼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이 그러지 마세요. 귀신이 사나워요. 라고 경고했지만 그때는 사냥꾼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가 다시 그곳에 가보니 그 나무는 이미 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토막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 베었지만 가져가지는 않은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누군가 베었지만 귀신에게 홀려 혼비백산에서 끌고 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렇게나 원했던 나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원했던 그 나무가 베어진 것을 보고 향과 초를 피우고 매낭마이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가져가 집의 기둥으로 삼고 싶습니다. 만약 저와 함께 가주신다면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모시겠습니다. 만약 함께 가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가볍게 들어 옮길 수 있게 해주시고 원치 않으시면 무겁게 해서 옮길 수 없게 해주십시오. 그 후 할아버지는 즉시 그 나무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할아버지는 순조롭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조부모님 댁의 기둥 들보 그리고 널빤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를 잘라 나누어 집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낭마이에 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매낭마이를 보았고 물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존재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씨의 집안 사람들은 그분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모두가 줄곧 존경하고 신앙하며 집안의 신성한 존재로 모셨습니다. 만약 산씨에게 무섭냐고 묻는다면 저는 모두가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삼촌은 매일 집을 오르내리며 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봐왔기에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낙마이 기둥으로 집을 지으려고 마음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귀신이야말로 집과 집안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둑이 많았고 주술을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험한 귀신이 집을 지켜준다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조부모님 댁에는 산프라 품집을 지키는 신을 모시는 작은 사당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집의 매낭마이야말로 진정한 집주인, 즉 좋은 귀신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집과 가족을 항상 잘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산씨가 틱톡에 6개의 에피소드에 걸쳐 쓴 이야기입니다. 이미 보거나 읽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상당히 무섭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산씨가 찍은 기름 흐르는 기둥 사진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더 읽고 싶으신 분들은 산씨의 틱톡에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산씨가 직접 이야기하는 자세한 버전을 듣고 싶으시다면 더 고스트 라디오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겠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산씨의 틱톡에 들어가 볼 기회가 있다면 그는 집이 어떤 모습인지 모든 것을 다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산씨가 올린 그 기름 흐르는 기둥 사진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만 기름 흐르는 기둥은 기둥 전체가 기름으로 젖어 있습니다. 뒤쪽 벽은 기둥에서 스며 나온 기름으로 온통 뒤덮여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아래에는 옷, 재물, 분 등 많은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보고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 11시 15분. 저는 산시댁에 낙마의 기둥 사진을 켜놓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소름이 돋네요. 아마 5번째 에피소드였던 것 같은데 산씨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을 허물 때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녀는 그 집과 정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집의 외관은 그리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집입니다. 아래층은 시멘트, 2층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섭냐고 묻는다면 무섭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산씨의 틱톡에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기둥의 유래와 집 주변 분위기 등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 써놓았습니다. 모든 사진은 실제 사진이고 모든 이야기는 전부 실화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포가 10배, 100배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름 흐르는 기둥과 관련된 저주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어야 할 겁니다. 이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1LC 채널의 공포 팬 여러분과 주문하신 공포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산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끔찍한 경험을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시청하고 들으실 때 각자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만약 당신이 귀신 이야기, 공포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나 바이럴이 된 이야기가 있으면 팀에 연락해서 이야기를 가져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별하기 전에 산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기름 흐르는 기둥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집을 잘 살펴보세요. 어쩌면 정말로 낙마이가 깃든 기름 흐르는 기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떠나기 전에 잠시 끼어들겠습니다. 방금 생각났는데 시골의 2층 집은 예를 들어 제 아버지의 고향인 차이아품 주위 한 집, 이모댁도 2층으로 지었는데 위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2층 집을 짓고도 아래층에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오르내리기 편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래층에만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래층에만 살고 위층을 방치해둔 집에는 귀신이 대신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